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관리회계. 자, 지금 우리가 CVP 분석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죠. 자, 바로 직전 시간은 CVP 분석의 개념적인 내용, CVP 분석의 개념, CVP 분석의 가정, 이런 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제 본격적으로 자, CVP 분석을 하는 방법을 배울 텐데요. 자, 그 중에서도 자, 단일 제품일 경우에 자, BEP 분석, BEP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이제 우리말로 손익분기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손익분기점. 자, 이 손익분기점을 분석하는 것은 CVP 분석에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CVP 분석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 그게 바로 손익분기점을 분석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CVP 분석 안에는 손익분기점을 분석하는 것 말고도 다른 이제 분석의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손익분기점 분석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이겁니다. 자, 그 중에서 자, 이번 시간은 이제 단일 제품일 경우에 BEP 분석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CVP 분석의 가정에 대해서 살펴봤지만 단일 제품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배웠잖아요. 그죠? 단일 제품을 가정한다라고 했잖아. 그래서 자, 우리는 단일 제품일 경우에 CVP 분석을 먼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복수의 제품일 때 CVP 분석을 어떻게 한다 그 내용을 배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단일 제품일 경우에 자, 이번 시간은 손익분기점 분석을 먼저 한번 살펴보자 이겁니다. 자, 이 내용 공원이익 손익계산서의 내용은 여러분들하고 자,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 영업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자, 영업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어떻게 표시한 것이다? 자, 영업이익은 매출액에서 자, 변동원가를 빼고 고정원가를 빼면 영업이익이 나온다. 그죠? 근데 매출은 어떻게 돼요? 자, 판매 가격 곱하기 판매 수량, 이게 매출입니다. 그죠? 변동원가는 어떻게 됩니까? 단위당 변동원가 곱하기 판매 수량, 이게 변동원가예요. 자, 여기서 P하고 요 V, 요 단위당 판매 가격, 단위당 변동원가는 항상 일정하다고 했습니다. 변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여기서 총 고정원가를 뺀다. 요거는 자, 요 총 고정원가도 변하지 않는다. 변동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걸 빼면 이게 이제 영업이익인데 자, 이걸 이제 다시 우리가 조금 더 보기 좋게 표시하면 자, P에서 V를 뺀 거 여기다가 판매 수량을 곱한다. 그래서 여기다가 고정원가를 뺀다. 그러면 그게 바로 영업이익이다 이거예요. 자, 이게 뭡니까? 이게 공원이익을 말하는 거죠. 결국 공원이익에서 총 공원이익에서 고정원가를 뺀 거다 이겁니다. 자, 그건 결국 어떻게 표시한다? 단위당 공원이익 곱하기 판매 수량 빼기 고정원가 이렇게 하면 이게 바로 영업이익이다. 그죠? 자,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인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내용이에요. 자, CVP 분석할 때는 자, 이 공원이익 손익계산서의 흐름 그리고 그 흐름을 가지고 아, 영업이익이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 여기서 단위당 판매 가격과 단위당 변동원가가 일정하다. 그러면 단위당 공원이익도 일정하게 되겠죠. 총 고정원가도 일정하다. 그 뭐만 변동한다? 요 판매 수량, 요 Q만 변동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요 Q 판매 수량은 뭐하고 같다더라? 생산량하고 같다더라. 자, 그런 거를 이해를 정확하게 해주시면 여러분들 CVP 분석을 훨씬 더 용이하게 편하게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제 손익분기점 분석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손익분기점이라고 하는 거 보통 이제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 해서 여기 BEP 따가지고 보통 BEP 분석 이렇게 말을 많이 하죠. 자, BEP 분석은 손익분기점을 분석하는 것이다. 자, 우리 앞에서 이제 영업이익을 봤습니다. 영업이익은 자, 단위당 판매 단가에서 판매 가격에서 단위당 변동원가를 뺀 거, 거기다가 판매 수량을 곱한 거, 이게 뭡니까? 이게 총 공원이익이죠. 총 공원이익. 거기서 고정원가를 빼면 그게 영업이익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이건 바로 단위당 공원이익 곱하기 판매 수량.
자, 이게 이제 총 공원 이익인데, 결국 총 공원 이익에서 총 고정 원가를 빼주면 그게 영업 이익이다. 그죠? 이게 영업 이익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손익 분기점이잖아요. 손익 분기점이 되면 손익이니까, 손이라고 하는 것은 손해, 그죠? 손실을 본다 이 말이고, 익이라고 하는 것은 이익을 본다 이 말이잖아요. 자, 손실과 이익의 분기, 손실이 될지 이익이 될지 하는 그게 갈라지는 지점. 자, 그 갈라지는 그 지점에서는 손실과 이익이 제로가 되겠죠. 손실도 나는 것도 아니고 이익이 나는 것도 아니고 제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손익분기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뭘 의미하냐? 여기서 말하는 이 영업이익이 뭐다? 이게 0이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익분기점을 분석하시오라고 하면 영업이익은 이건데 이 영업이익이 0이라더라 라고 이꼴 제로만 두면 되는 겁니다. 이꼴 제로만 두면 모든 게 다 이제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이꼴 제로일 때 그때의 요 Q가 도대체 몇 개냐? 몇 개냐? 왜 Q를 구합니까? 나머지는 다 변하지 않잖아요. 일정하잖아. 나머지는 변화가 하지 않아요. 뭐만 변한다고 했습니까? Q만 변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Q를 구하는 거예요. 자, Q를 구하면, 자, 그게 바로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 이걸 우리가 손익분기점 판매량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Q를 손익분기점 판매량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약자로는 보통 이렇게 BEP, 손익분기점 옆에다가 이렇게 작게 Q 쓰면 이 Q는 이제 판매 수량. 그래서 손익분기점 판매 수량을 말하는 겁니다. 말하는 약자가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손익분기점 판매량은 결국 어떻게 구하면 돼요? 요거 이꼴 제로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요거 단위당 공원이익 곱하기 Q, 그죠? 여기 총 공원이익이고요. 여기서 고정 원가 이꼴 0. 자, 그럼 결국은 뭐 어떻게 돼요? 곱하기 Q 이꼴 고정원가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이때의 Q를 구하면 결국 뭐로 나눠준 거다? 고정원가를 단위당 공원이익으로 나눠준 거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손익분기점 판매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고정원가를 단위당 공원이익으로 나눠준 거다. 단위당 공원이익으로 나눠준 거다. 자, 이걸 마치 공식인 것처럼 외우려 드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자, 요거는 결국은 어떻게 나온 겁니까? 요거를 이꼴 0으로 두니까 0으로 두고 계산하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계산을 하게 돼요. 그죠? 그래서 이게 요걸 이꼴 제로로 두고 자연스럽게 계산을 하면 되는 거지. 이걸 굳이 공식처럼 외우려 들지 마세요. 자, 이걸 이꼴 제로로 두고 계산을 여러 번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이게 머릿속에 들어와서 이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외워지게 돼버리는 거지. 이거 처음부터 공식처럼 외우려 들지 마라 이겁니다. 중요한 것은 손익분기점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 이해하면 그 다음에 이 계산은 그냥 자연스럽게 풀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손익분기점이 되는 판매량은 이제 이렇게 구할 수 있는데, 손익분기점이 되는 여기 S라고 하는 것은 매출액입니다. S는 매출액이에요. BEP 옆에 이렇게 작게 S라고 쓰면 이 S는 이제 세일즈를 말하는 거죠. 세일즈, 이제 매출액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익분기점이 될 때의 판매 수량, 손익분기점일 때의 매출액. 자, 손익분기점일 때의 매출액은 어떻게 구하냐? 자, 요거는 손익분기점 판매량에다가 뭐만 곱해주면 돼요? 판매 단가만 곱해주면 되는 거잖아. 요 단위당 판매 단가라고 하는 것은 단위당 가격을 말하는 겁니다. 그죠? 단위당 판매 가격은 항상 일정하다고 했잖아. 요거는 변하지 않아요. 손익분기점 분석을 할 때 요건 변하지 않아. 일정해. 요거는 일정하다 이 말이에요. 요건 변하지 않는 거야. 요건 일정한 판매 단가를 위에서 구한 손익분기점 판매량에다
곱해주기만 하면 그게 바로 손익분기점 매출액이 되는 거다 이거예요. 매출액이 되는 것이다. 자, 그런데 자, 요거는 이제 그러면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자, 손익분기점 판매량은 결국 요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고정원가를 공원이익률로 나눈 거하고 같더라. 손익분기점 판매량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원가를 단위당 공원이익으로 나눠준 게 되는 거고,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물론 손익분기점 판매량을 구해서 판매 단가를 곱해주면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구할 수 있는데, 우리가 좀 더 빨리 구하고 싶다 그러면은 고정원가를 공원이익률로 나눠주면 된다. 공원이익률로 나눠주면 된다. 자, 이거는 왜 갑자기 이런 게 나올까? 자, 손익분기점 판매량이 고정원가를 공원이익으로 나눠준 게 이게 손익분기점 판매량이잖아요. 자, 거기다가 자, 곱하기 P, 요게 이제 판매 단가니까 이렇게 하면 손익분기점 매출액이란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요거는 고정원가 곱하기 P, 요거를 공원이익으로 나눠준 거죠. 그죠? 공원이익 나눠준 겁니다. 그럼 여기서 갑자기 공원이익률이 어떻게 나올까? 자, 분자하고 분모가 있습니다. 자, 요걸 자꾸 밑으로 쓸게요. 자, 밑에 쓸게요. 요걸, 자, 분자하고 분모가 있어요. 곱하기 P 나누기 단위당 공원이익. 자, 분자하고 분모에다가 각각 뭘 곱해주냐? 분자에도 P분의 1을 곱해주고, 분모에도 P분의 1을 곱해주고. 자, 분자하고 분모에 똑같은 수를 곱해줬으니까 뭐 변화가 없겠죠. 자,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분모는 단위당 판매 단가분의 공헌이익이 될 거고요. 분자는 어떻게 돼요? 판매 단가 곱하기 판매 단가 분의 1이니까 이게 약분되어 버려서 없어지겠죠. 그럼 뭐만 남아요? 고정원가만 남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바로 뭐다? 이게 바로 공헌이익률이다 이 말입니다. 공헌이익률이다. 결국 한 개를 팔 때, 만약 한 개 팔 때 한 개를 100원에 판다라고 합시다. 한 개를 100원에 팔아. 그런데 한 개 만들 때 변동원가가 만약에 70원이다 라고 생각해 봐요. 그럼 한 개 만들면 공헌이익이 얼마가 남아요? 한 개 만들 때 공헌이익은 30원 남는 거죠. 결국 한 개를 100원에 팔면 30원만큼의 공헌이익이 남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때 100분의 30 요거 계산하면 이게 0.3이죠. 이 0.3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공헌이익률이라고 부른다 이겁니다. 공헌이익률이라고 부른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공헌이익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고정원가를 공헌이익률로 나눠주면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우리는 바로 계산할 수 있겠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자, 손익분기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손익분기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근데 요거는 아까 우리가 배웠잖아요. 영업이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구했습니까? 영업이익이라고 하는 것을 자, 공헌이익에서 결국 총공헌이익에서 고정원가를 빼면 영업이익인데 그 영업이익이 제로가 되면 그게 손익분기점이 되는 거라면서요. 그래서 요거 영업이익이 제로가 되는 판매량이라고 우리가 아까 배웠습니다. 그죠? 자, 그게 첫 번째 손익분기점의 의미예요. 자,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한번 나타내 보자 이거예요. 영업이익은 공헌이익에서 고정원가를 뺀 거죠.
공헌이익은 여기 보면 자 P 빼기 V 그죠? 이게 단위당 공헌이익이죠. 거기다가 판매 수량 Q를 곱한 것이고 거기다가 고정원가 총 고정원가 F를 빼면 됩니다. 이게 바로 영업이익이다 이거예요. 요거를 우리가 다시 쓰면 이제 이렇게 표시되죠. 자 그러면 이때 가로축을 판매 수량 Q, 요 Q는 생산 수량하고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로축은 영업이익 해서 판매 수량하고 영업이익하고의 관계를 표시를 해봅시다. 이 그래프에다가 자 만약에 판매를 전혀 하지 않아요. 판매를 전혀 하지 못했어. 판매 수량이 제로야. 그러면 그때 영업이익은 얼마가 될까? 이게 제로가 돼버리면 이게 제로잖아. 이 전부 다 제로니까 결국 0 빼기 F가 되겠네. 그러면 결국 영업이익은 공헌이익이 제로가 돼버리기 때문에 공헌이익 빼기 고정원가인데 영업이익은 결국 마이너스 고정원가만큼 영업 손실이 나겠네요. 그죠? 딱 고정원가만큼 손실이 나겠네. 영업 손실이. 그래서 여기 조업도가 판매 수량이 제로가 되면 그때 영업이익은 자 마이너스 F다. 딱 고정원가만큼 손실이 난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출발을 하는데 점점 이제 판매 수량이 점점 판매 수량이 증가하게 되면 손실이 어떻게 돼요? 손실이 그만큼 자꾸 손실이 이제 줄어들겠죠. 손실이 점점 줄어들다가 그래서 급기야는 손실이 제로 또는 이익이 제로가 되는 이 점을 지나게 된다. 자, 이 점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 점은 결국 영업이익이 제로가 되는 판매 수량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점이 바로 뭐가 되냐? 손익분기점 판매량이 되는 겁니다. 이 점이 손익분기점 판매량이 돼요. 그리고 이 빨간색 이 직선은 뭘 표시하는 거다? 그리고 영업이익을 표시하는 거다 이겁니다. 영업이익을 표시한다. 그래서 이 손익분기점 판매량을 지나게 되면 점점 어떻게 됩니까? 영업이익의 폭이 커지죠. 영업이익이 점점 커지는 겁니다. 그죠? 영업이익이 커지게 돼요. 그러니까 딱 이 점이 영업이익이 제로가 되는 점인 거예요. 영업이익이 제로가 되는 점인 겁니다. 영업이익이 제로. 이 점은 영업이익이 어떻게 돼요? 영업이익이 마이너스인 점들이잖아요. 그죠? 영업이익이 마이너스인 점들이고 영업이익이 마이너스인 점들하고 영업이익이 플러스인 점들 딱 중간에 자 손익분기점이 이렇게 놓이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자 영업이익을 가지고 자 그래프를 표시하면 이것처럼 표시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만약에 판매량이 손익분기점 판매량보다 더 크다. 만약 손익분기점 판매량이 만약에 100개인데 실제 판매량이 만약 200개다. 더 크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만큼 영업이익이 생기겠죠. 그 다음에 손익분기점 판매량은 100개인데 실제로 판매한 건 50개밖에 판매를 못했어. 더 적으면 이만큼 뭐가 생깁니까? 영업 손실이 생긴다 이겁니다. 영업 손실이 생길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영업이익 이 제로인 점 손익분기점 살펴봤는데 손익분기점의 두 번째 의미는 또 뭐냐? 자 바로 공헌이익하고 고정원가가 같을 때의 판매량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이건 결국 같은 말인데 아까 영업이익은 공헌이익에서 고정원가를 뺀 게 영업이익인데 이게 제로가 되면 손익분기점이라면서요. 결국 이게 제로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결국 이건 무슨 말이다? 공헌이익하고 고정원가가 같다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손익분기점의 두 번째 의미는 공헌이익하고 뭐하고 같다? 고정원가가 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공헌이익하고 고정원가가 같은 점, 그게 손익분기점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같은 말인 거예요. 자, 아까 우리 이 직선을 가지고 영업이익, 이 지금 빨간 선이 영업이익을 표시하는 직선이죠.
영업이익선을 가지고 손익분기점 판매량을 받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걸 이제 세로를 영업이익이 아니고 공원이익으로 표시해 봅시다. 공원이익으로. 그럼 공원이익은 어떻게 될까? 공원이익은, 자, 영업이익은 공원이익 빼기 고정원가죠. 공원이익 빼기 고정원가죠. 그러면 이걸 우리가 다시 쓰면 결국 공원이익은 자, 이게 마이너스 F 마이너스 F, 즉 마이너스 고정원가죠. 요거를 이쪽으로 옮기면, 왼편으로 옮기면 결국 공원이익은 영업이익에다가 뭐를 더해주면 된다? 고정원가만큼을 더해주면 그게 바로 뭐가 된다? 공원이익이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자,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오늘 다시 쓰면 공원이익은 영업이익에다가 고정원가를 더해주면 된다. 그죠? 자, 그러면은 결국 이 영업이익선에다가 뭐를 더해주면 돼? 영업이익에다가 고정원가만큼을 더해주면 되겠네. 그럼 이게 지금 이 빨간 선이 영업이익선이니까 여기에다가 고정원가만큼을 더해주는 거야. 그럼 여기는 딱 원점이 오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고정원가만큼 더해주고, 여기도 고정원가만큼 이만큼 더해주고, 여기도 고정원가만큼 이만큼 더해주고. 그죠? 그러면 고정원가만큼 이렇게 더해주게 되면 결국은 원점에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이건 무슨 선이다? 이건 공원이익선이 되는 거예요. 영업이익에다가 고정원가를 더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여기가 손익분기점이었잖아요. 그죠? 그럼 이 손익분기점일 때에 그때에 뭐가 돼요? 공원이익이 나오겠네. 그 공원이익은 고정원가하고 같다 이 말입니다. 그죠? 이거하고 이거 같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고정원가하고 공원이익은, 총공원이익은 같다. 그게 바로 손익분기점이 된다 이겁니다. 이게 손익분기점의 두 번째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결국 손익분기점이라고 하는 것은 영업이익이 제로다. 영업이익이 제로라고 하는 것은 결국 총수익하고 총원가가 같을 때 그때 우리가 손익분기점이 되는 거다. 그죠? 영업이익은 자, 그리고 이게 총수익이죠. 매출. 그죠? 다음에 총원가는 뭡니까? 총원가는 V 곱하기 Q. 요건 변동원가고요. 더하기 고정원가고요. 요게 총원가고 이게 총수익이고 총수익에서 총원가를 빼면 그게 영업이익이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근데 이게 뭐다? 손익분기점 이게 0이라면서요? 결국 이게 0이 되면 결국 총수익하고 뭐하고 같다? 총원가하고 같게 된다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총수익과 총원가가 같을 때 그때 우리가 손익분기점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겁니다. 손익분기점의 세 번째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이걸 우리가 그래프로 표시하면 조금 밑에 나오는데, 자, 판매 수량이 있고, 자, 세로축은 매출, 요 매출이 바로 총수익을 말하는 겁니다. 총수익, 매출, 그 다음에 총원가를 세로축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원점입니다. 자, 총원가는 이게 변동원가죠. V 곱하기 Q, 이게 고정원가죠. 그래, 총원가입니다. 총원가는 아까 어디서부터 출발했습니까? 요 고정원가로부터 출발하죠. 그죠? 요 고정원가. 왜? 요거는 판매량이 0이면 변동원가는 0이 되지만 고정원가는 그대로 일정하게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자, 요 판매량이 0일 때도 고정원가가 발생한다 이겁니다. 발생한다. 그래서 여기 고정원가에 해당하는 요 점에서부터 출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출발하게 되고 여기는 이제 고정원가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총원가를 표시하는 직선이에요. 그 다음에 그럼 요거는 어떻게 돼요? 요것만큼은 고정원가죠. 요거는 요만큼의 고정원가는 항상 판매 수량이 몇 개이든 간에
무조건 이것만큼의 요것만큼의 고정원가는 무조건 고정적으로 무조건 발생한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 차이가 나는 부분은 뭐가 돼요? 요거는 이제 변동원가인 겁니다. 즉 고정원가에다가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고정원가에 변동원가만큼을 더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그게 바로 총원가가 되는 거다. 자, 그럼 총수익은 결국 매출액을 말하는데 그것은 판매 단가에다가 판매 수량을 곱하면 되는 거죠. 자, 일반적으로 단위당 변동원가보다는 판매 단가가 더 크겠죠. 그죠? 단위당 변동원가가 100원이면 예를 들어서 판매 단가는 200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직선의 기울기가 더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가파른 직선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게 총수익, 즉 매출액을 표시하는 점입니다. 총수익의 경우에는 한 개도 못 팔면 매출액이 제로니까 원점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 중간에 총원가하고 총수익이 만나는 점이 있네요. 자, 이 점이 바로 뭐가 된다? 이 점이 바로 손익분기점이 되는 이제 판매 수량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게 점이 만나기 때문에 결국 총수익과 총원가가 같은 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손익분기점이 되는 판매량이 되고, 자, 이 점에서는 자, 총수익하고 즉 매출액하고 총원가가 이렇게 같다. 그리고 이 점에서의 매출액이 바로 손익분기점 매출액이 된다 하는 겁니다. 손익분기점이 되는 매출액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총원가하고 같은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손익분기점보다 더 많이 못 팔면, 더 적게 판매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자, 총원가가 더 위에 있죠? 총수익보다. 그죠? 그럼 이만큼, 자, 매출액은 이만큼인데 총원가가 더 위에 있어요? 그러면 이만큼 뭐가 생깁니까? 영업 손실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실제 판매량이 손익분기점 판매량보다 더 크다. 그러면, 자, 매출액은 이제 여기 위에 오게 되는데 총원가는 그거보다 더 밑에 오게 되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만큼은 영업이익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구조로, 자, 이런 그림도 여러분들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그림을 이용한, 앞에서 제가 이제 그래프를 가지고 지금 하나, 둘, 셋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영업이익선을 가지고, 공원이익선을 가지고, 그 다음에 총원가, 총수익선을 가지고 손익분기점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런 그림을 이용한 문제도 기출문제 같은 데 보면 이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림도 여러분들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손익분기점 분석에 대해서 예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예제 4-1 되어 있는데 이 4-1이라는 번호는 제 교재에 있는 예제 번호를 그대로 써놓은 겁니다. 이 교재를 보시면서 이 강의를 보시는 분도 꽤 되시기 때문에 그 교재하고 번호를 맞춰놨어요. 자, 그 예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A는 사업 개시 시점에서 다음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 자, 지금 사업 개시를 하는데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궁금할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 사업 시작하는데 내가 도대체 몇 개나 팔아야 손익분기점이 되는 거지? 그럼 그 손익분기점이 되는 걸 알면, 아, 내가 그것보다는 더 많이 팔아야 내가 이익이 남는 거네 라고 짐작을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업 개시 시점에서 이런 CVP 분석을 해본다. 특히 이제 손익분기점 분석을 해본다 이거예요. 다음에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일단 단위당 판매 가격은 내가 10만 원 받고 팔 거다. 판매 단가는 10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어. 그 다음에 단위당 변동원가, 재료 들어가는 거, 직접 노무원가 들어가는 거, 기타 제조관제원가 들어가는 거 이런 거 다 계산해 보니까 단위당 변동원가가 다음과 같이 나오더라 이거야. 자, 직접 재료원가는 한 개당 직접 재료가 2만 원씩 들어간답니다. 제품에. 직접 노무원가는 시간당 1시간, 이거는 직접 노무원가는 직접 노무 인력에 대해서 주는 거죠. 그래서 시간당으로 주는데, 시간당 20만 원 주는데, 그 사람이 1시간에 5개를 만든대요. 5개를. 자,
앞에서 제가 말했지만 CVP 분석을 할 때는 학습 효과는 제로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학습 효과가 제로이기 때문에 1시간에 5개씩만 계속 만드는 거야. 이제 학습 효과가 생기면 1시간에 4개를 만들 수도 있고 1시간에 6개를 만들 수도 있고 1시간에 7개를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학습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1시간에 5개씩만 만드는 거예요. 꾸준하게. 자,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1시간에 이만큼이 1시간인데 이 1시간에 1시간 일하면 시간당 1시간 일하면 20만 원 준대요. 그런데 이 1시간 일할 동안에 몇 개를 만드냐면 5개를 만든답니다. 그러면 결국 요 제품 한 개당으로 따지면 직접 노무 원가가 얼마가 될까? 20만 원 나누기 5개 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결국 20만 원 나누기 5개 하면 얼마가 돼요? 5개 하면 4만 원이 되겠죠. 한 개당으로 따지면 4만 원인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제조 간접 원가는 직접 재료 원가와 직접 노무 원가의 50%다. 자, 직접 재료 원가는 2만 원이고, 직접 노무 원가는 4만 원이고, 그럼 합이 이제 6만 원이죠? 그거에 50%라고 했으니까, 결국 제조 간접 원가는 얼마다? 한 개당 3만 원이다. 이 말입니다. 한 개당 3만 원이다. 3만 원이 된다. 자, 여기서의 제조 간접 원가는 변동 원가에서 말하는 제조 간접 원가니까 결국 이 제조 간접 원가는 변동 제조 간접 원가를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손익분기점 분석을 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자, 이 문제에서 지금 총 고정원가가 이 문제에서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총 고정원가는 뒤에 이제 나올 겁니다. 자, 지금 매출에서 변동원가를 뺀 거 우리가 공헌이익 손익계산서를 떠올려 봐요. 매출에서 변동원가를 빼면 공헌이익이고 공헌이익에서 고정원가를 빼면 자, 영업이익입니다. 영업이익이다. 자, 이 공헌이익 손익계산서를 떠올려 보자. 자, 매출액은 자, 지금 한 개당 판매 단가가 1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이 10만 원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그죠? 10만 원이 일정합니다. 고정된 10만 원은 일정해요. 변하지 않아요. 자, 거기다가 판매 수량을 곱하면 그게 매출액이 되겠죠. 이 판매 수량은 생산 수량하고도 같습니다. 그죠? 자, 단위당 변동원가, 총 변동원가는 앞에서 우리가 직접 재료 원가는 얼마였습니까? 직접 재료 원가는 한 개당 2만 원이라고 했고 직접 노무 원가는 한 개당 4만 원이라고 했죠. 그리고 제조 간접 원가는 한 개당 아까 3만 원 이렇게 했죠. 그럼 결국 직접 재료 원가, 노무 원가, 제조 간접 원가 다 해보면 한 개당 단위당 변동 원가는 얼마예요? 단위당 변동 원가는 9만 원인 것이죠. 그죠? 그래서 단위당 9만 원 곱하기 Q 하면 그게 총 변동 원가가 됩니다. 그럼 공헌이익은 어떻게 될까? 공헌이익은 결국 한 개당 공헌이익은 얼마가 돼요? 10만 원에서 9만 원을 빼면 한 개당 변동원가는 한 개당 공헌이익은 만 원이죠. 자, 거기다가 Q를 곱하면 그게 총 공헌이익이에요. 그죠? 자, 고정원가는 자, 앞에 예제 문제에서 총 고정원가가 얼마다라는 말이 없었는데 자, 그게 이제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자, 앞에 그 예제에서 총 고정원가가 1,000만 원이다라는 게 지금 빠져 있습니다. 자, 총 고정원가는 1,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결국 영업이익은 얼마 나옵니까? 공헌이익에서 고정원가를 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단위당 공헌이익 만 원 곱하기 판매량 Q 거기서 고정원가 1,000만 원을 빼면 그게 영업이익인데 그런데 손익분기점을 구해보라면서요? 그러면 손익분기점이라고 하면 영업이익은 얼마다? 이꼴 0이다. 이렇게만 놓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놓고 뭐만 구하면 돼요? 이 Q만 구하면 된다 이겁니다. Q만 구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몇 개겠습니까? 1,000개 되겠네. 1,000개. 그죠? 그게 손익분기점 판매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손익분기점 판매량은 결국 1,000만 원이라는 고정원가를 단위당 공헌이익 만 원으로 나눠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1000개가 손익분기점 판매량이 되는 거고요. 만약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구한다라고 하면 이 손익분기점 판매량에다가 판매 단가를 곱해주면 되는 거죠. 판매 단가는 일정합니다. 그죠? 근데 이 손익분기점 판매량은 1000개고 판매 단가는 하나에 10만 원씩 파니까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1억 원이 됩니다. 손익분기점 판매량은 1억 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 봤는데 이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어떻게도 구할 수 있어요.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고정원가를 공헌이익률로 나누어서도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이렇게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고정원가를 공헌이익률로 나누면 된다. 자, 그러면 고정원가가 지금 얼마예요? 고정원가는 1000만 원이죠. 고정원가는 1000만 원이고 공헌이익률은 어떻게 구하면 돼요? 아까 한 개 판매 단가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1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10만 원. 그런데 한 개 팔면 한 개에 들어가는 변동원가는 아까 얼마라고 했습니까? 9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결국 한 개를 팔면 얼마의 공헌이익이 남아요? 한 개 팔면 공헌이익은 10,000원이 남겠네. 그죠? 그럼 결국 10만 원 받고 팔면 결국 공헌이익은 얼마 남는다? 10,000원의 이익이 남는다. 그러면 공헌이익률은 몇 %가 될까? 10%가 되겠죠. 0.1. 그죠? 그래서 10,000원 나누기 10만 원 이렇게 돼서 공헌이익률은 0.1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우리가 바로 계산할 수 있겠네. 1억 원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두 개의 결과는 같죠? 당연히 같아야 돼요. 두 개의 결과가 다르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안전 한계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요. 자, Margin of Safety라고 해서 이걸 줄여서 그냥 MS 이렇게 뒀습니다. MS. 자, 이 예제는 이제 예제 4-2번이 되겠는데요. 자, 안전 한계라고 하는 거를 이번 시간에 잠깐 보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좀 자세하게 안전 한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예제 1번 앞에서 봤던 그 예제 4-1번의 자료를 그대로 이용하는 겁니다. 자, 실제 당월의 매출액이 1억 2,500만 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안전 한계와 안전 한계율을 구하시오. 자, 지금 단위당 판매 단가, 단위당 변동 원가, 총 고정 원가 이런 건 다 변화가 없어요. 그죠? 지금 변화가 하나도 없습니다. 판매량만 늘었다 줄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당월에 매출액이 얼마 나왔냐? 1억 2,500이 나온 거예요. 이때 안전 한계와 안전 한계율을 일단 구해봐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차월, 다음 달이죠. 차월의 판매량이 일단 대폭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된대요. 당월의 실제 판매량을 기준으로 해서 손실이 발생하지 않기 위한 판매량의 최대 감소분은 얼마인가? 말이 좀 어렵죠. 일단 당월의 실제 판매량을 기준으로 당월의 실제 판매량은 얼마일까? 몇 개일까? 일단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당월에 매출액이 1억 2,500이라면서요. 그런데 한 개당 판매 단가는 얼마라고 했습니까? 1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몇 개 팔았다는 겁니까? 요 10만 원은 일정합니다. 그죠? 그럼 몇 개 팔았다는 거예요? 1250개 팔았다는 거야, 지금. 결국 이 말은, 그죠? 1250개의 당월의 실제 판매량을 기준으로 손실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판매량이 얼마만큼 감소하면 손실이 발생하지 않을까?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 말은 그리고 손익분기점까지는 감소할 수가 있어요. 그죠? 아까 우리 손익분기점 매출액이 얼마였습니까?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아까 얼마였습니까? 1억 원이었죠?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1억 원이야. 그럼 이때의 손익분기점 판매량은 몇 개라는 소리입니까? 몇 개였습니까? 1000개였잖아요. 그죠? 1000개였잖아. 그럼 손익분기점 판매량까지만 팔면 어쨌든 손해는 안 나잖아요. 어쨌든 이익은 0이니까 마이너스는 아니잖아. 그죠? 그럼 결국은 1250개에서 1000개로
판매 수량이 감소해도 손해는 발생하지 않는 거죠. 최대. 그죠? 그러면 이 판매 수량이 250개만큼 감소해도 손해는 보지 않는다. 그런데 250개보다 판매량이 더 감소하면 그다음부터는 손해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이 말은. 자, 뒤에서 다시 한번 볼게요.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1억이에요. 근데 실제 당월의 매출액은 얼마를 매출했냐? 1억 2,500을 매출한 겁니다. 자, 이때 그럼 이 차이는 얼마가 됩니까? 차이는 2,500만 원이 차이가 나죠. 자, 이 2,500만 원의 차이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안전 한계다 이렇게 부릅니다. 안전 한계. 안전 한계입니다. 즉 손익분기점이라고 하는 것은 딱 고정 원가만큼만 매출한 거야. 그죠? 딱 고정 원가만큼만 판매했을 때 그때의 매출액입니다. 그때 매출액이야. 자, 그러면 자, 이 금액을 우리가 안전 한계라고 부르는데, 자, 그럼 이 안전 한계는 결국은 뭘 의미하는 거냐? 이 1억 2,500원 판매 단가 10만 원인데 몇 개 팔았다? 1,250개 팔았다 이 말이고, 1억 원의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판매 단가 10만 원인데 몇 개 팔았다? 1,000개 팔면 손익분기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2,500만 원이라는 안전 한계는 결국 몇 개입니까? 10만 원에다가 그 차이인 250개가 바로 안전 한계가 되는 거네. 그죠? 자, 그럼 그거를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안전 한계를 당월의 매출로 나눠주면 여기 화살표 표시가 이렇게 화살표 표시가 있고 나누기로 하면 꼭 1억 2,500 나누기 2,500 같잖아요. 이 화살표 표시가 이렇게 반대로 돼야 돼. 반대로. 여기가 아니고요. 반대로 돼야 돼. 그래서 이거는 결국 2,500만 원이라는 안전 한계 금액을 1억 2,500이라는 실제 매출 금액으로 나눠준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비율이 얼마 나오냐? 0.2가 나옵니다. 이 0.2라는 비율, 즉 20% 이 비율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안전 한계율이다 이렇게 불러요. 안전 한계율. 안전 한계율이다. 자, 그럼 이 2,500만 원 아까 봤죠? 판매 단가는 아까 10만 원이었고 실제 판매량은 1,250개였고 손익분기점 판매량은 1,000개였죠. 그럼 결국은 이것만큼, 즉 250개죠. 250개 차이입니다. 자, 판매량이 250개만큼 감소해도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게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안전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익분기점보다도 손익분기점이 1,000개면 1,300개, 1,400개, 1,500개 실제로 훨씬 더 많이 팔게 되면 훨씬 더 안전해지는 거야. 왜? 다음에 그것만큼 감소해도 어쨌든 손해는 안 나니까. 다음에 1,400개 팔았다 생각해봐요. 1,400개 팔았다. 그러면 400개만큼 판매량이 감소해도 어쨌든 손해는 안 보잖아. 이익이 0이니까 손해는 안 보는 거예요. 1,500개만큼 팔았다. 그러면 500개가 감소해도 손해는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익분기점보다 더 벗어나서 실제로 더 많이 팔면 회사 입장에서는 더 안전해지는 거예요.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안전이란 말을 쓰는 겁니다. 자, 안전 한계의 개념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안전 한계는 바로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할 겁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